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지금이 기회다. 기가 상하이 폭발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닥 오늘 급반등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아이폰 14의 효과였을까요?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초반부터 강한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하고요. 연준 2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긴축에 따른 침체 우려를 시사를 했어요. 자, 안 좋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침체 우려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악재의 호재화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침체 상황이 벌어진다면 금리는 높게 올라갈 수 없고요. 유가 역시 높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금리도 2%나 넘게 빠졌고요. 연준의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최근에 3.5%를 넘었었는데요. 3.4% 초반대까지 또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유가도 이렇게 크게 내려가고 금리도 이렇게 크게 내려간 하루가 되니까 투심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81불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8개월 만에 최저치로 폭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자 에너지 주식은 당연히 하락을 했겠죠. 오늘은 에너지 주식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한 하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3.38% 오르고 빅테크 중에 가장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고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좋은 장이었어요. 다만 역시 유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14% 올랐는데요. 애플 아이폰 14 시리즈 공개 때문이었을까요?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날 애플은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아이폰 14, 애플워치, 에어팟 등 신규 모델들을 선보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혁명, 모바일 혁명은 이 애플의 아이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의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그리고 아마존까지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애플의 아이폰 14를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 훨씬 더 진일보한 것은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데이 배터리 라이프, A16 바이오닉 칩, 그리고 화질도 좋아졌다, 더 밝아졌다 라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애플 14의 기능 중에 눈여겨보아야 될 거는 LTE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연결이 끊겼을 때도 인공위성과 통신이 가능해서 이머전시,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애플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노치 부분이 별개의 디스플레이로 나뉘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는 알람 기능에 특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화면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만 알람이 뜨기 때문에 기존에 보고 있던 동영상이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거에 침해받지 않고 이런 알람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역시 친환경 제품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100%를 실현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정작 이날 큰 주가 상승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0.93% 오른 155.96불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전고점이었던 176불 대비 지금 상당히 하락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가 유효한 순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플 14 신제품 출시에 대한 그런 주가 효과는 아직 못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나스닥은 이런 애플의 신제품 발표 때문인지 오늘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의 상승은 역시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그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스닥이 많이 흘러내려도 11,400에서 11,500은 지켜줘야만 한다고 했는데 최근 저가가 그러니까 어저께 나왔었어요. 11,470으로 나왔고 오늘은 11,791까지 오르면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11,400에서 11,500 라인은 잘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51선이 지금 놓여있는 12,000선을 앞으로 한 3거래일 안에요 넘어서면요 강한 증시 상승이 좀 예감이 듭니다.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흘러낼 가능성도 아직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11,400과 11,500은 지켜줘야만 합니다만
마지노선은 제가 11,000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11,000선까지 하락을 하면 정말 많이 하락한 거고, 여기서는 꼭 반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무튼 앞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 상당히 갈등이 심한, 고민이 심한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직 싼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더 많이 사는 구조로 계속해서 신압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추석을 앞두고 있죠. 저희 아트라운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분들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는 추석 때도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갈 생각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감이 된다고 치면 다음 주가 역시 중요한데요. 다음 주 13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전월에는 8.5%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얼마나 나올까요? 자, 일단 CPI 지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역시 에너지 유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집값, 세 번째로는 역시 중고차 가격 이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 역시 첫 선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유가 흐름을 보면요, 상당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중순쯤에 122불을 넘어섰던 WTI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약 40불이나 떨어져 지금 80불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고 33%나 급락을 한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 발표되는 8월 CPI 지수는 8월달 유가가 반영이 될 건데, 8월달에도 90불대 초반으로 상당히 낮아진 유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달 CPI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9월 13일에 발표될 8월 CPI 예측치는 한 8.7% 정도로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실제로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CPI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발표되었던 6월 CPI가 9.1%로 피크를 치면서 8월에 발표되었던 7월 CPI는 8.5%가 되었고요. 9월 13일에 발표될 8월 CPI는 8.5%보다도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낮게 나오면은 이번 달 연준의 기준금리가 75bp 인상이 돼가지고 상당 부분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부터의 기준금리 인상은 좀 속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제가 지속 말씀을 드려왔죠.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비슷한 기사를 냈더라고요. 일단 9월 21일에 FOMC 회의를 통해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해도 있죠. 11월달, 12월달 금리 인상은 충분히 약해질 수 있을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도 살짝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9월달에 크게 매를 맞고 그 다음부터는 매를 약하게 맞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월스트리트 저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9월까지는 좀 주가에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월부터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9월 21일에 있을 FOMC 미팅에 따른 금리 인상의 확률은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72%, 73%로 제시해 드렸는데 0.75% 금리 인상 확률이 또 77%까지 또 오늘 올라와 있어요.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자, 9월까지는 매를 세게 맞겠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를 종합해 보자면요, 자, 9월 20일에 FOMC 때 0.75%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있죠. 현재 2.5% 수준의 금리가 3.2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자, 3%를 넘어섰다는 건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중립금리보다 훨씬 더 높아진 이제 금리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월달, 12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0.5%, 0.25%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다음 주 13일에 있을 CPI 지수 발표가 향후의 금리 인상 기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됐건, 금리가 어떻게 됐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건, 우리 테슬라는 지금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던하게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성장주니까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제가 잘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빅테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3.38% 오른 283불로 마감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260불 정도는 지켜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65불 선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1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좋은 양봉이 하나 나왔고요. 아직 9월까지는 매크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박스권에 그런 증시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0불대에서 260불대 좀 박스권을 9월달까지는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9월 30일에 AI 데이를 거치고 10월달에 테슬라의
판매 실적과 3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주가에 훈풍이 불러올 수 있겠다, 좀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일단은 제시를 해 드릴게요. 특히 테슬라의 3분기 판매 실적은 10월 2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36만 8천대, 그러니까 37만 대 수준이 예상이 되고, 이 중에서 강력하게 볼 것은 역시 기가 상하이의 9월달 판매량이 마일스톤이 될 거라는 거죠. 10만 6천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가 이때까지 가장 많이 판매했던 게 8만 대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뭐 한 7만 8천 대 정도 되었는데, 이제 이게 10만 6천 대까지 껑충 뛰어 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 투자자들이나 다른 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회자될 숫자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순부터라도 테슬라 주가 좀 상승할 요인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 방송에서 기가 상하이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했죠. 모델 Y 기본 버전이 중국 내 배송 대기 시간이 1에서 4주밖에 안 된다, 상당히 단축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모델들도 비교적 약간의 기간에 단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훨씬 더 지금 단축이 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자, 기가 상하이가 정말 플래드 모드라는 겁니다. 모드 S 플래드 아시죠? 세상에서 뭐 가장 빠른 전기차나 다름없는데요. 지금 그렇게 빠르게 생산량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모든 모델 대기 시간이요 6주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모델 Y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본 버전만 좀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제 다른 모델들까지 모두 이렇게 상당 부분 대기 시간이 감소가 되었어요. 6주나 감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국 내 배송 대기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현재 9월이 진행 중인데 9월에는 중국 로컬 판매만 있습니다. 수출이 없어요. 유럽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었기 때문에 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7, 8월 달에 기가 상하이 업그레이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정말 상당한 감소이며, 자, 6주면 한 달 반 정도 되죠. 이렇게 배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거죠. 현재 기가 상하이의 경우는 모델 3는 2가지 버전, 모델 Y는 3가지 버전, 그러니까 총 5가지 버전의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Y 스탠다드 버전은 1주에서 4주밖에 안 된다 했죠, 대기 시간이. 네, 모델 3도 기존에는 12에서 16주였는데 현재 6에서 10주로 6주나 또 단축이 되었고,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도 대기 시간이 기존의 16에서 20주에서 현재 10에서 14주로 6주 단축, 모델 Y 퍼포먼스 대기 시간도 기존 12에서 16주에서 현재 6에서 10주로 6주나 단축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었죠. 모델 Y의 롱레인지가 역시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었는데 이것 역시 상당 부분 단축이 되면서 이제 기가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따른 효과가 정말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월달 기가 상하이 판매량은 자, 오늘 나올 예정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9월 8일 보이시죠? 중국 시간으로 4시 정도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튼 뭐 7만 7천 대까지는 8월달 판매량이 나오고 9월달 판매량은 10만 대가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플래드 모드다,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다, 생산량이. 그거를 잘 할 수 있었고요. 뭐 유럽이나 미국 공장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과 별 상관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관건은 기가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었는데요. 현재 중국 공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폭발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는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성장이 전망이 되고 4분기는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3배나 전망이 되고 있는 테슬라예요. 자, 그러니까 하반기 희망을 갖고 테슬라 투자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단기적으로는 모델 Y를 비롯한 테슬라 차량의 판매가 테슬라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장기적으로는 FSD 기술이죠. 소프트웨어 수익의 상승이 크게 기대가 되는 테슬라니까 장기 투자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량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관련된 전기차 인프라를 다른 그 어떤 회사들보다 정말 넘사벽으로 많이 깔아주고 있어요. 테슬라는 최근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슈퍼차저를 무려 164개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차저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러한 테슬라 충전기가 164개나 한 곳에 깔린다는 거를 보니까 정말로 전기차 인프라 투자의 진심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큰 스테이션이 필요할 정도로 전기차가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일본 히로시마 상공을 촬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그 인공위성들이 이렇게 일자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아이폰 14가 이제 위성통신이 되는 핸드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4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스타링크,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사업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그리고 일반 이동하는 인터넷까지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차량이 있어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테슬라 차량과도 이제 연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지만 지금 보시는 스페이스X의 팔콘 9 위성의 이런 연착륙처럼요, 우리가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연착륙하는 테슬라 주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자주 지금 날아오르고 있어요. 주마다 뭐 한 대씩 지금 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켓처럼 우리가 테슬라 주가의 스카이 마케팅을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모아가면 한 박 웃을 날이 올 것이니까요. 지속해서 테슬라 장기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하시면 단기도 좋고 장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말에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테슬라 주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던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